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아 이렇게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으려 합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자꾸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기는커녕 답답함과 분노가 가슴에 쌓여가는 기분이라 도저히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소연을 남깁니다. 저는 그날 시부모님께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이었기에 한 번쯤은 터뜨려야 할 것 같았고, 더는 속으로 사귈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제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은 아닌가 싶어 후회가 남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해질 줄 알았어요. 억눌렀던 감정을 털어놓으면 해방감이 들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말을 쏟아낸 뒤에는 마음이 후련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쾌하고 짜증만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마음속에 쌓인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어지럽게 뒤엉킨 느낌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혼입니다. 아직 신혼의 달콤함을 즐겨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씁쓸한 감정에 휘말려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더군다나 저는 현재 임신 9주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의 미래가 마냥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의 금전적인 도움 없이 오로지 저희 둘만의 힘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치르고 전세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하나하나 자잘한 물건들까지도 직접 준비했죠. 당시에는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스스로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양가 부모님께서 저희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며 딱히 불만 없이 결혼을 준비하고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친정이나 시댁 모두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저희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함보다는 우리가 해냈다는 뿌듯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꾸만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하더군요. 비교하려 하지 않아도 자꾸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니 원치 않던 감정이 마음속에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와 남편을 볼 때마다 결혼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뉘앙스를 은근히 내비치십니다. 직접적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대화 중에 그런 감정이 묻어나는 순간들이 자주 있었고, 그게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반면 시부모님은 저희를 만날 때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줬으면 이제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말씀이요. 처음에는 그런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니 그 말들이 점점 부담스럽고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시부모님은 저희가 독립적으로 결혼한 것이 당연한 의무였고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대신 책임을 요구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친정과 시댁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임신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뭐 필요한 거 없니? 힘든 건 없니? 라고 끊임없이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출산 준비에 보탰으라며 제 통장에 직접 돈도 입금해 주셨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전해진 그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는 단지 축하한다는 인사말 외에는 아무런 행동이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임신이라는 큰일에도 무심하게 반응하는 그 태도에 솔직히 서운함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시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 말 없으시지만 결혼 이후 남편에게 매달 용돈을 요구하시는 듯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계십니다. 남편 말로는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께 매달 일정한 금액을 용돈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우리 가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상의 끝에 용돈을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전세 대출도 있고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우리 형편에선 빠듯한 생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이런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남편에게 은근한 압박을 넣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친정과 시댁의 태도가 너무나도 비교되어 마음이 참 복잡하고 힘듭니다. 하나라도 해주려는 친정과 해준 것은 없으면서 요구만 하는 시댁의 모습이 명확히 대비되어 더 서운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조금 극성맞은 면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런 불만이 쌓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시댁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보려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시댁이 아주 막장인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어른스러워지면 잘 지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시댁은 차로 불과 15분 거리라 자주 찾아뵐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얼마 전 평일에 시아버지 생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도저히 찾아뵐 수가 없어 미리 전화를 드려서 당일에는 방문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생신 전주 토요일에 시간을 내어 시댁을 방문했고 시누이와 시동생, 시부모님과 함께 생신상을 정성껏 차려드렸습니다. 참고로 시누이와 시동생은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식사 준비나 분위기 조성도 어느 정도는 분담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저희 부부가 챙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신 음식은 시누이와 시동생이 함께 만들긴 했지만 실제로 음식 재료는 전부 저희 부부가 준비했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무겁게 들고 오는 일도 저희 몫이었고 준비 과정 하나하나에 저희 손이 안 닿은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는 시댁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바로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시댁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까지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시간과 정성, 체력을 모두 쏟아부은 주말이었습니다. 생신 선물도 며칠 전 미리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어떤 걸 드려야 기뻐하실지 신랑과 며칠 동안 상의하며 고르고 고른 끝에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을 드렸을 때 그리고 생신상을 차려드렸을 때 시부모님 모두 저에게 이렇게까지 뭐 하러 했느냐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마음은 참 뿌듯했어요. 이제 며느리로서 첫 번째 생신을 이렇게 잘 챙겨드렸구나 하는 성취감도 들었고요. 신랑 역시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하면 시댁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너무도 허무하게 깨졌습니다. 그 다음 주 정확히 시아버지 생신 당일인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를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도 시애비 생일인데 아침에 와서 같이 미역국 한 그릇 먹고 가야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주말에 생신상을 정성껏 차려드리고 선물도 드렸고 시댁에서 자고 오기까지 했는데 그 모든 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일 당일 아침에 다시 오라는 말씀을 들으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제가 직장에 다녀서 주말에 미리 챙겨드린 거였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바로 말을 자르며 그건 그거고 생일 당일에도 당연히 와야지. 미리 당겨서 한 것도 내가 양해해준 거야. 30이 넘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제가 큰 예의를 어긴 사람처럼 훈계조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서늘해지면서 동시에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말투는 제가 뭔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단정짓고 있었고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노력들을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어지는 말씀은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는 며느리인 네가 생신상은 당일 아침에 차려야 하는 거야. 내가 바쁜 거 알고 있어서 미리 하게 해준 거지. 그런데도 미역국 끓여놓은 것도 안 먹고 그냥 가버리면 되냐?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버버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출근 준비를 함께 하던 신랑이 저의 휴대폰을 받아들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우리 지금 출근하기도 바빠요. 못 가요.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은 짧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많은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당황, 분노, 억울함, 그리고 약간의 안도감까지. 신랑이 제 편을 들어줬다는 사실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신랑도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왜 그러시지? 주말에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딴소리야 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독이며 잊어버리고 얼른 출근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정신을 가다듬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는 짜증이 한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밥 먹고 가면 될 것을 그렇게 안 와서 이 사단이 나는 거 아니냐 하시며 저를 원망하듯 몰아붙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안 와서 아침도 안 드셨다며 아버님이 밥도 거르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전화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진심을 다해 챙겨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성을 다했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당일 방문 생략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말의 고생과 노력, 뿌듯했던 마음까지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퇴근 후에 다시 찾아가 아버님 기분을 풀어드려야 하나. 괜히 오히려 더 언짢게 될까? 어떻게 해야 이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돌릴 수 있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화를 누그러뜨리기는커녕 점점 더 격해진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생각 없이 행동해서 시아버지가 노하셨는데 이걸 어쩔 거냐?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너를 믿고 가정을 맡길 수 있겠니?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며느리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마 사무실 안에서 울먹이듯 통화할 수 없어 밖으로 나와 전화를 다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아버님 생신을 정성껏 챙겨드렸기 때문에 당일 아침에 미역국을 끓이러 가야 한다는 생각은 정말 못했습니다. 그것이 의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벅차고 속상한 감정이 밀려와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생각이 있네 없네 하시며 마치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조차 모르는 며느리처럼 몰아붙이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머리가 하얘졌지만 억울한 감정이 끌어올라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꾹꾹 눌러 담지 않고 그대로 꺼내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생신상 괜히 차려드렸네요. 이 사단이 날 줄 알았으면 그냥 선물 하나 보내고 말 걸 그랬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제 속은 울컥 차오르는 분노와 서러움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임신 중인 몸으로도 쉬는 주말 하루를 온전히 반납하고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느라 요리하고 정리하고 신경을 곤두세워가며 애를 썼고 그렇게 힘겹게 준비한 걸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빠듯하고 힘들어서 주말이 유일한 휴식 시간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시부모님 생신상 차리느라 다 썼고 그날 저녁 늦게까지 시댁에 머무르다 겨우 돌아왔는데 이런 식으로 원망을 들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받을 거라면 애초에 왜 그렇게 애쓰고 준비했나 싶네요. 이렇게 말하며 저는 마음속 깊이 맺혀있던 울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신이 그렇게나 중요하신 거라면 당연히 어머님과 아버님의 자식들이 직접 챙기셔야죠. 친딸과 아들들 말입니다. 왜 하필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아침부터 전화해서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 좀 과하신 거 아닐까요? 제 말투는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억울함이 스며든 톤을 완전히 숨기진 못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강하게 말하자 약간 당황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숨을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생신을 2번이나 따로 차려드려야 한다는 건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아는 어느 집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도 시집살이 하셨던 시절 할머님 생신에 2번이나 차려드리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묻자 시어머니는 별다른 대답 없이 조용히 계셨습니다.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인 며느리가 주말을 반납하고 생신상을 직접 차려드린 것이라면 사실은 고맙고 기특하게 여겨주셔야 하는 일 아닌가요? 다른 집들은 시부모님들이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면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시고 뭐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시며 도와주시려고 하시던데요. 오히려 조심조심 다치지 않게 해주려 하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왜 그러신 건가요? 자랑하셔도 모자랄 판에 당일 아침에 미역국 안 끓였다고 화를 내시니 저는 진짜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다시금 그게 다 며느리의 도리라며 말씀하시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하시며 그게 당연한 줄 아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 다른 집 며느리들도 임신한 몸으로 직장 다니며 주말까지 반납하면서 이런 대접 받지는 않을 겁니다. 저 이렇게 해놓고 욕만 먹을 거면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침에 전화하셔서 억지 부리는 말하는 걸 신랑도 옆에서 다 들었어요. 신랑도 아버지 이상하다며 당황했고 저에게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무슨 불만이 있으시든 저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신랑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신랑에게 말씀하셔도 아마 이번엔 잘 안 먹히실 겁니다. 저는 더는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으로 고생하고 욕먹을 바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속상하지도 않겠지요.
그렇게 통화를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그날 하루는 정말 모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심란하고 괴로웠습니다. 집중이 안 되어서 실수도 몇 번 했고 고개를 떨군 채 하루 종일 속으로 울분을 삼키며 시간을 견뎠습니다. 퇴근 후 신랑에게 통화 내용을 전부 이야기하니 신랑 역시 그동안의 상황이 억울했던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말에 그 난리를 치고 고생했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온다고? 하며 분통을 터뜨리더군요. 신랑은 저에게 진짜 미안해. 이제는 생신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냥 우리 둘 인생만 살자. 라고 하며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화를 냈습니다. 임신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그런 억지 부리실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으면 된 거죠. 더 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시부모님께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신랑도 여전히 화가 가시지 않아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달 당연하다는 듯이 용돈을 요구하고 도리를 다해도 고맙다기보다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시부모님, 저는 솔직히 힘들고 싫습니다.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생신상을 정성껏 차려드리고 하루를 통째로 시댁에 바쳤음에도 아침에 미역국 안 끓였다고 이렇게까지 원망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인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 말씀드린 방식이 너무 심했던 걸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될 정도예요. 혹시 이게 제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 걸까요? 결혼하고 시댁과 잘 지내보려고 예의 지키며 노력했던 제 마음은 왜 이렇게도 쉽게 무시당하는 걸까요?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며 손이 떨릴 정도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복잡합니다. 가족이라 쉽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이런 속사정을 여기라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